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6.1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새로 6.2 부분을 이어서 나머지 6단원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벌써 지금 중간고사 거의 기간 가까이 계속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간 그 직전 주까지, 그러니까 7주차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학기 초에 결정을 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그 7주차 이내에 다시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을 받은 거는 없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연락 받은 건 없고, 그런데, 어, 뭔가 온라인 수업이 조금 더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과는 별개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어떻게 칠 것인지,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곧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또 그 어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수업의 진행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라는 것을 어, 이제 따라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원래 오프라인 수업을 하려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중간고사 전, 기말고사 전 이렇게 각각 퀴즈 한 번씩을 보고 그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각각 보려고 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중간고사 전에 있는 퀴즈를 이제 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되어 있던 퀴즈를 음, 이제 어떤 학교에서 결정이 되는 것과 중간고사 이후에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결정되는 것을 보고, 뭐 과제로 바꿔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해본다든지, 해서 또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많이 민감하실 테니까 또 다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6.1에서 공부를 한 것은 어, 이렇게 같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리퀴디티, 그다음에 텍스, 그리고 어떤 리스크 등에 따라서 그 채권의 이자율이 어떻게 변동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 6.2에서는 우리가 6단원에서 배우기로 한 것 중 이렇게 이자율의 텀 스트럭처라고 하는 즉 요번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 거냐면 리스크, 리퀴디티, 텍스가 같은 채권인데 그 조건이 다 같은데 그 중에 다른 하나 즉 maturity 채권이 남아있는 만기만 다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그러면 요렇게 다른 조건은 다 같고 만기만 다른 채권들의 일드 즉 이자율 혹은 수익률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렇게 same risk, liquidity, tax consideration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다 동일한데 maturity, 즉 만기만 다른 채권을 만기에 따라서 yield, 그 채권들의 이자율, yield를 표시해 놓은 것을 yield curv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X축이 M, maturity라고 하고, 여기 Y축이 yield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뭐 만기가 한 달짜리, 두 달짜리인 채권부터 만기가 1년인 채권, 만기가 뭐 10년인 채권, 이렇게 X축으로 갈수록 점점점 만기가 긴 채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자,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달 돈 쓰고 갚겠대. 아니면 저 사람은 1년 돈 쓰고 갚겠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은 10년 동안 돈 쓰고 갚겠대. 그러면 아무래도 돈을 길게 빌려가는 사람일수록 이자율을 높게 받으려고 하겠죠. 왜? 그만큼 만기가 길어질수록 돈 떼일 위험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일드 커브를 구해보면, 표시를 해보면, 대충 이렇게, 채권들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요렇게, 만기가 길수록 채권의 일드도 높아지는, 요런 경향, 그러니까 upward sloping, 즉, 롱텀인 채권의 레이트가 숏텀인 채권의 레이트보다 높다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일드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제 상황에서는 이런 모양의 일드 커브, upward sloping 하는 일드 커브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일드 커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 플랫한 일드 커브, 그러니까 표시를 해보면 이게 X축으로 만기가 길어지더라도 이게 플랫하다는 거죠. 뭐 한 달 만기인 채권의 일드든 두 달 만기인 채권의 일드든 1년짜리든 10년짜리든 그러니까 이런 플랫한 일드 커브가 발생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특히 요 인버티드한 커브는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로 돈 빌리려는 이자율이 싸고 지금 단기로 돈 빌리려면 이자율이 비싸다. 그러니까 요 단계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 당장 나는 돈 필요해서 급해 죽겠는데 돈 빌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 즉, 지금과 같은 코비드19와 같은 경제 위기, 아니면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1997년, 98년 IMF 외환 위기, 그리고 미국의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뭐, 요런 어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아니, 지금, 뭐, 우선 1년 후, 10년 후는, 그때는 도대체, 그거는 도대체가 모르겠고, 우선 당장 지금 돈 필요한데, 돈을 빌리기가 힘든 상황, 즉, 요 일드 커브가 인버티드로 되어 있는 상황은, 주로 요 세 번째 상황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요런, 그래프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19, 이제 코로나19 초기에도 이런 상황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채권의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고 만기만 다른 채권들을 그 각각 채권들의 일들을 표시를 해보면 이런 것을 일드 커브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첫 번째처럼 upward sloping 요게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한 달짜리 돈 빌려가는 사람보다 1년, 10년, 아니면 극단적으로 100년 빌려가는 사람한테 당연히 이자율을 많이 매겨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일드커브가 이렇게 두 번째처럼 플랫하거나 세 번째처럼 이렇게 인버티드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인버트 되는 경우는 보통 언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냐 하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 어떤 특정한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게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채권의 만기에 따라서 그 채권들의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를 한 거를 이렇게 이자율의 텀 스트럭처라고,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자율의 기간 구조는 실증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바로 뒤에 나오는 피겨 4번을 통해서도 볼 텐데, 한 달짜리인 채권의 이자율이든 10년, 아니 1년 만기인 채권의 이자율이든 10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이든 당연히 아까 본 것처럼 그 레벨, 그 높이는 조금 다르죠. 다른데 그게 만약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어떤 뭐라 그래, 트렌드라 그래야 되나? 방향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겨 4번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세 가지 미국 정부채의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의 이자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만기인 단기 채권, 그리고 이제
그 3 to 5 year, 그러니까 만기가 한 3에서 5년 정도 되는 것들의 평균치,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장 긴 것 중에 이그젬플로 20년짜리 만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높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피겨 4번에서는 그거 플러스 지금 이게 대체로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 그냥 어떤 이런 트렌드는 일치하죠. 그래서 이자율의 텀 스트럭처가 실증적으로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현상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는 short-term interest rate가 높으면 yield curve는 be likely to 동사 원형이라는 영어 표현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단기 이자율이 낮아? 그러면 어버드 슬로핑 하기 때문에 장기 이자율은 높은 경향이 있다. 반대로 쇼텀 레이트가 너무 높아? 그러면 이거는 인버티드 됐다고 인버티드 된 경우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운워드 슬로프 해가지고 장기 이자율이 낮아지는 모습이다라는 이런 두 번째 현상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또 이 어떤 이론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는 그렇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점에서 본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혹은 플랫하거나 인버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이 코비드 19과 같은 거는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이 아닌데 워낙 그 숫자 혹은 수학으로 말씀드리는 걸 편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규분표가 있죠. 그런데 1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안에 65% 4%가 들어가고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면 95% 3시그마까지 넓히면 99%까지 설명이 되죠. 그런데 이 코비드 19과 같은 거는 이 오른쪽이 아니고 참 이 왼쪽과 같은 경우에 있는 3시그마 밖에 있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97년, 98년 외환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에서는 이렇게 인버트 하거나 플랫하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드 커브는 업워드 슬로프 한다라는 거. 요 세 가지를 실증적으로 나타나는 요 세 가지를 이자율의 텀 스트럭처를 설명을 하려는 어떤 이론이라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의 머추리티가 달라짐에 따라서 일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혹은 가설로 우리 교과서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expectation theory라는 것, 두 번째는 segmented market theory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위 두 개를 합해서 개선을 한 liquidity preference theory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세 가지 이론을 다 보고 난 마지막에 정리를 할 텐데 이와 같은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 팩트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팩트를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expectation theory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이론은 두 번째 그러니까 source fact랑 second fact는 설명을 잘 한다. 그런데 세 번째는 설명 못 하더라. 그리고 segmented market theory는 세 번째 것만 설명 잘한다. 그리고 이 두 개 이론을 합쳐서 개선한 마지막에 나온 이 liquidity premium theory는 이 팩트 1, 팩트 2, 팩트 3를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론이더라 라는 것이 이 6.2의 어떤 총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이론으로 넘어가서 이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수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어떤 학부 수준에서 화폐와 금융에 대한 개론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개념들이
진짜 그냥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expectation theory는 뭐다. 그리고 다음에 배울 segmented market theory는 뭐다. 이거 뭐 liquidity premium theory는 뭐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밖에 우리 교과서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고 들으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지난번 5단원에서 제가 채권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할 때 그 이자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러니까 약간 좀 두서없이 제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정리가 안 되셨죠.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런 거가 우리 학기 내내 아마 거의 학기 말 기말고사 직전에 가야 뭐 이제 한 번 더 그런 어떤 복잡한 게 출현을 하지 진짜 이번 학기 내내 통틀어서 그런 거, 그런 어떤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성훈이 잘 아시겠죠? 네,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xpectation theory는 여기 지금 첫 번째 점에 나오는 것이 이 theory의 핵심입니다. 롱텀 본드의 yield는 혹은 interest rate는 뭐와 같냐면 short-term interest rate의 평균들하고 같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short-term의 어떤 일들을 보니까 롱텀은 어떻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가 담긴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expectation theory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겠죠. 만기가 아예 5년짜리인 채권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년짜리를 이렇게 1, 2, 3, 4, 5, 5개로 이렇게 롤오버를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아직은 이제 그냥, 중요한 용어는 아니고, 이렇게 1년짜리 채권을 만기가 되면 또 1년짜리, 만기 되면 또 1년짜리, 이렇게 해서 5년을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 1년짜리 5개를 평균을 하면 이제 요것과 같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쉽게 설명을 한 expectation theory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점에서 설명하는 건 이 expectation theory의 가정입니다. 뭐냐면 이 expectation theory 하에서는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만기를 가진 채권을 더 선호하지 do not prefer,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년짜리 만기인 채권을 선호하고 또 다른 사람은 반면에 5년짜리인 만기인 채권을 선호하고 그렇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indifference, 무차별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오직 수익률, 그러니까 일드만 딱 기대 수익률만 딱 보고 나서 그냥 어떤 만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의 채권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가정을 깔고 가는 것이 expectation theory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면 자, 1년짜리 본드의 채권의 지금 yield가,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9%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년이 있고, 그 1년 후부터 또 1년인 채권의,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11%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요 1년이 9%고, 요 또 그 뒤따르는 1년이 11%잖아. 그러면 이 expectation theory라는 거는 어떻게, 2년짜리인 채권의 일드가 생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로 1년 가고, 11%로 1년 가니까, 그 두 개를 평균 낸 10%. 그러니까, 요렇게 10%로 평균적으로 가는 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expectation theory에서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러한 것이고, 지금 이제 여기는 9랑 11%로 해서 큰 차이가 없게 나왔지만,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숏텀이 10%고 만약에 롱텀이 100%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면 지금 평균 내면 55가 나와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업워드 슬로핑으로 나오게 되겠고,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숏텀이 100%, 롱텀이 10%라고 하면 이 평균은 또 이제 50 몇 %가 나올 테니까 요런 상황에서는 요렇게 다운워드 슬로핑 하겠구나라고 이 이론을 가지고는 형성이 이 이론에 비춰볼 때는 요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그냥 일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달러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채권을 샀다. 그러니까 1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돈을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IT는 지금으로부터 1기간, 그러니까 원 피리어드 1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이고, 요 T 플러스 1에 XE 붙은 거는 그 1년 다음 또 한 피리어드, 그러니까 지금 1피리어드 끝나고 그 다음 한 피리어드에 적용된 이자율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피리어드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이 요것이다 하고 이렇게 노테이션을 하면, 자, 어떻게 되어야 할 거냐면 투 피리어드 본드를 2기간 동안 이렇게 만약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 하고 내가 투자한 원금 마이너스 빼기 1 이렇게 해줄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것인데, 요 나와 있는 이제 첫 번째 텀이랑 두 번째 텀 중에 지금 이 두 번째 텀은 이게 지금 굉장히 작은 값일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지금 라고 하면 이게 제곱하면 뭐 0.01, 그러니까 1%가 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항은 그냥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 i의 et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 피리어드를 이렇게 원 피리어드를 두 번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1년, 그리고 그 1년 그 1피리어드 후부터 또 1피리어드, 그리고 내가 처음 투자한 원금 빼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세 가지 텀이 나오는데 요 세 가지 텀 중에 요 세 번째 것은 또 가장 작게 돼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심플리파이 하면 이렇게 두 텀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expectation theory 하에서는 결국 이렇게 요것과 지금 방금 정리한 것 요 두 개가 좌우변이 같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렇게 일반화가 될 것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 기간을 두 번에서 2피리어드까지만 살펴보았지만 이거를 확장시켜서 n피리어드까지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요렇게 일반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을 가만히 째려보시면 지금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요거까지 한 것에 지금 n개를 n으로 나눴으니까 평균, 그러니까 요렇게 장기 이자율은 단기인 것들을 평균 낸 것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이 이자율의 텀 스트럭처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이 expectation theor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expectation theory는 우리가 앞에서 실증적으로 세 개의 팩트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를 말을 했는데, 이 expectation theory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팩트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설명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expectation theory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팩트 세 번째 거는 설명을 잘 하지 못하더라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연구자들이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놓은 이론이 Segmented Market Theory라는 가설입니다.
이제 이 앞에 것과 정반대가 되는 가정을 깔고 들어가는 theory가 되겠는데, 앞에서는 그 서로 만기가 다른 채권들이 서로가 완벽한 substitute다, 즉 대체제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이 segmented market theory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의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그와 같은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투자자들은 어떤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보다 이 어떤 특정한 만기를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 세 번째 점을 설명을 하면, 영수는 1년짜리 만기인 채권을 굉장히 선호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고, 또 누구 있어? 철수는 만기가 10년짜리인 채권에 굉장히 선호를 하는 투자자인 것입니다. 요렇게 어떤 투자자가 서로가 다른 서로가 다른 활동하는 마켓이, 그러니까 이 전체 채권 시장에서 영수랑 철수랑, 영수는 1년짜리 만기인 채권들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만 채권을 사고 팔고 하고, 철수는 10년짜리 만기인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만 사고 팔고 해서, 이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채권 마켓이라는 게 세그멘트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그멘티드 마켓 시오리에서는, 아,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마치 이거를 이제 요 구간이 숏텀, 요 구간이 중기, 요 구간이 장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마치 이와 같은 세그멘티드 마켓 시오리에서는 요렇게 일드가 요렇게 중기, 장기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우리가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을 내서 지금 이렇게 뚝뚝 끊기는 모양이 됐지만, 어쨌든 요게 전체적으로 오른다라는 거는 지금 이 세그멘티드 마켓 시오리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우상향 업워드 슬로핑 하는 것이 이 세그멘티드 마켓 시오리 하에서 성립하는 이유는, 여기 네 번째 점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롱텀인 것보다는 숏텀인 거를 선호하잖아. 그게 사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세그먼티드 마켓 시오리에서는 그렇게 팩트 아까 1번, 2번, 3번 중에 3번을 이렇게 설명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이론을 배웠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expectation theory는 팩트 1번, 2번을 설명을 했고, 세그먼티드 마켓 시오리는 팩트 3번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후대 연구자들이 또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가지고 앞에 두 이론을 개선하고 잘 짬뽕시켜서 만든 요 이론이 세 번째가 Liquidity Premium and Preferred Habitat Theory라는 것이 되겠고, 이제 이 이론을 통해서 아까 있었던 팩트 1, 팩트 2, 팩트 3를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동영상이 지금 조금 길어지는데, 여기까지 화면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론에서는 뭐냐면, 두 가지 앞에 나왔던 이론을 짬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 부분은 롱텀 본드의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숏텀인 것들의 에버리지 하는 거다. 맞다. 오케이. 그런데 플러스 이제 거기에 리퀴디티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 전 페이지에서 살펴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롱텀보다 숏텀을 더 선호하더라. 그러니까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아니, 그러면 더 만기가 긴 채권 사는 투자자한테는 더 위험한 거를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니, 하이 리스크, 리스크를 테이킹 하는 것이니, 하이 리턴을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하이 일드가 되겠죠. 라고 설명을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점에서처럼 이 리퀴디티 프리미엄 티오리에서는 채권이 아까 첫 번째 이론에서는 대체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론에서는 아까 대체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중간 정도인 입장을 이렇게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반식을 표시해 놓은 게 리퀴디티 프리미엄 티오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익스펙테이션 티오리에서 가져온 거고 아이고 요거가 앞에 있었던 그 세그먼티드 마켓 티오리에서 온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롱텀인 거는 숏텀인 것들의 에버리지이면서 플러스 요 LNT라는 항 때문에 채권의 머추리티가 길어질수록 요게 커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게 커지는 게 되는 거고 1년짜리 만기인 채권보다 5년, 10년, 100년인 만기 채권의 일드가 높아지게 되는구나 라고 설명을 굉장히 깔끔하게 딱 하는 이론이 바로 이 세 번째 Liquidity, Premium and Preferred Habitat Theory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져서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